이거는 미국의 그 베이프로라고 하는 업체인데 아마 실리콘밸리 쪽에서 스탠포드랑 같이 코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 인텔 본사의 그 썸을 담당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국 학생들도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이랑 해서 같이 개발한 기술이어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어떤 기술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 이제 서버 쪽 쿨러 쪽에 양산을 했던 그런 기술입니다. 일단은 기술 쪽에 있어서는 한 지금 보여드린 정도가 어떤 쿨러에 쓰이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제일 말씀드리기 쉬운 것 같고요.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섬이 실질적으로 리테일에 판매된 게 한 2004년, 2005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가전 쪽에 이런 냉각 모듈에 대해서도 개발을 많이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포켓 이미지라고 하는 그 소형 빔 프로젝터입니다. 그래서 RGB 그 LED를 가지고 만드는 빔 프로젝터인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에서 빔 쏘고 개인이 보는 그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긴 힙파이프 쿨러를 개발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굉장히 좀 다수의 제품을 납품했던 경험이 있고요. LCD TV에 대해서 솔루션 제 요청이 와가지고 굉장히 좀 두꺼운, 그러니까 관경이 크고 얇은 그 동관을 이용해가지고 내부에 그걸 완전히 압착을 시켜서 2mm 정도로 압착을 시켜가지고 플레이트 힙파이프를 만들어서 LCD TV에다가 장착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삼성이랑 같이 코업을 했고 요즘에 이제 LED TV가 한참 대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저희 OEM 쪽으로는 계속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빔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개발한 힙파이프 빔 같은 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SPH P9000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KT 와이브로 광고 중에 그 막 사람들 막 날아가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에서 쓰였던 그 이게 단말기인데 일반 핸드폰보다 굉장히 크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아마 아톰이 아니라 모바일 CPU를 처음 적용한 넷탑 CPU를 처음 적용한 그 모바일 기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게 그림은 크지만 한 요만한 냉각모듈이 들어가 있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4파이짜리 힙파이프를 얇게 눌러서 토탈 높이가 한 2.3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삼성이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거는 다 OEM 납품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XZ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LG전자가 처음 진행을 했던 힙파이프 모듈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에 한 달에 한 7만 개 정도씩 납품을 했던 모듈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좀 타워 타입으로 삼성에서 납품을 많이 했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기타 이것들은 뭐 올인원 PC 굉장히 중소업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올인원 PC라든지 아니면 뭐 서버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쿨러를 개발을 했고요. 데스크탑 쪽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노트북 쪽은 솔직히 시장이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워낙 그 가격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노트북 쿨러는 이렇게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무게 가지고 가격을 책정할 정도로 굉장히 터프한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파이프 한 개를 쓰냐 두 개를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얼마에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저히 중국이랑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초반에 저희가 LG랑 삼성, 델 쪽에 이런 제품을 납품을 했었고 후지츠도 뭐 승인을 받고 다 승인 받았는데 결국은 중국에다 다 뺏겼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미국의 그 선미나 뉴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서버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된 게 그 서버용 쿨러. 아마 서버에 힙파이프가 적용된 3U짜리는 저희께 아마 유일무이할 것 같아요. 거의 사용도 안 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쪽 해소해 주느냐고 개발을 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있어서는 처음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마 이 제품이지 않았나 싶고요.
이걸 나중에 경량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리비전을 했고, 보통 이제 2A, 4A 하면 서버 같은 경우는 뭐 CPU 2개 붙고 4개 붙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CPU 간의 온도 차이가 있으면 또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그쪽에 이제 온도 차이를 좀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유 서버에다가 힙파이프를 이렇게 인베드해서 온도 차이를 좀 갭을 줄이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했었습니다. 제로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솔직히 이거는 넣기 싫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 왜 디버깅 해가지고 다시 출시했냐라는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소켓 타입이 775에서 뭐 115, 61366으로 변하면서 계속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어가지고 이 기존에 있던 부품 가지고 그냥 짜집게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나름대로 이제 GT라고 해서 이 제로섬의 약자인데요. 이 GT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제품은 다 GT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0 시리즈라고 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일 아쉬운 제일 아쉬운 제품인데 정말 성능은 잘 나오거든요. 동급에서는. 근데 이제 뭐 푸시빙 타입이라 장착이 어렵고 뭐 퍼포먼스가 들쭉날쭉하고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사양된 제품인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나마 제일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코아 92가 있고, HDT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3R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어떤 그 네이밍을 해서 썼고요. 이걸 제조하는 회사가 뭐 이제 저희 쪽이랑도 잘 아는 회사인데, 그쪽도 이제 3R에서 HDT라고 하니까 걔네도 HDT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힙파이프가 직접 CPU 표면에 닿아서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쿨러를 개발했었고, 그리고 이건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겁니다. 이게 요즘 미니 ITX가 i3도 그렇고 미니 ITX 시장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때 개발했던 건데, 높이가 27.5mm입니다. 펜까지 다 포함해서 베이스부터 그 상단까지 27.5mm인데 이건 거의 SI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베어본 PC라든지 그 미니 ITX를 이용한 이런 PC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거의 뭐 OEM 수요가 많고 외국에서 이제 벽걸이용 PC를 만드시는 유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이것도 1156 소켓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775랑 1156이 세퍼레이트 되어 있지만 1156 소켓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오늘 선물을 받으신 이제 캔디 프리미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뭐 초반에 광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왜 500W까지 커버가 되느냐 말이 많았는데, 이 550W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원래는 모사발열 히터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CPU 오버클럭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이 항상 그 볼티지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고선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사발열 히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발열량이 거의 99%가 되는 히터에 550W를 놓고 1800rpm으로 돌려도 90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계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CPU 환경에 가서는 뭐 그 서머 리스폰스라고 해서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게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잘 나온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딸려가지고 성능이 원래는 월드 베스트 퍼포먼스로 만들려고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던 건데 생각보다 뭐 배놈도 있고 뭐 해가지고 좀 잘 안 나와서 좀 많이 속상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벤치마킹 나온 거 보면은 또 베놈이랑 동등 성능이거나 한 2, 3도 정도 잘 나온다라고. 근데 저도 벤치마킹을 한 50번 가까이 해보고 또 개인 유저들한테 다 나눠주고 해보고 해서 막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나갔다고 뭐 비행기 탔다고 얘가 갑자기 잘 나올 수는 없는 건데 또 외국 나간 놈은 또 잘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요거는 이제 탑 하이엔드급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아마 듀얼 팬으로 놓고 쓰시면 한 1300rpm, 1000rpm 정도로 놓고 쓰셔도 오버클럭해서 쓰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오버클럭은 그냥 i7에서도 충분히 오버클럭해서 쓰실 수 있으시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쓰실 때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일단은 CPU 쿨러 좀 한 이 정도 되고,
오히려 이제 VJ 쿨러가 요즘에 에이펙에 있어서는 좀 효자 상품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뉴스를 보시겠지만 또 EM텍이랑 또 조인식을 어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쿨맥스 4000에 대해서 또 이제 쿨러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가져갈 건데요. 저도 정리하다 보니까 참 많은 제품들을 했더라고요. GS710, 뭐 815, 뭐 허리케인 92 이것들을 이제 시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제품들이고 그 이후 모델인 뭐 쿨맥스 1000, 2000, 3000 그리고 쿨맥스 이번에 나온 4000 이런 제품이 나오고 있고 10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엔드 유저분들한테 팔기에는 퍼포먼스가 좋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OEM 납품 위주로 제품을 개발을 해놔서 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GT 원지라고 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5870용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 6770, 6750이 이제 ATI에서 또 이제 신규로 ATI에서 신규로 이제 출시를 하는데 그쪽에 저희가 이제 MSI랑 그 아수스 쪽에 다이렉트로 지금 계속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레퍼런스 쿨러 대신에 달리진 않지만 아마 오버클럭 버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유통이 될 것 같고요. VJ 쿨러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저희가 많이 밀고 있는 리테일 팬입니다. 날개 9개짜리에 뭐 1300rpm, 1000rpm, 800rpm 옵셔너블하게 쓰실 수 있는데 녹투아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전시회를 가보든 대만에 있는 전시회를 가보든 녹투아 부스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잘 나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크게 안 나오지만 그 녹투아 같은 경우가 그 뭐 컬러 색깔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잘 나왔는데 솔직히 퍼포먼스는 좀 많이 딸리는 편이거든요. 특히 쿨러에다가 쓴 퍼포먼스를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냥 용산에서 막 유통되는 중국제 팬보다도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뭐 교묘하게 잘 포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개선을 시키고 하려고 우리가 이번에 개발을 했고 어떤 그 쿨앤조이에서 벤치마킹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퍼포먼스나 뭐 가격 대비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20mm 팬이 이제 FEB로 출시가 됐고 저희도 뭐 에너맥스나 녹투와 같이 이제 스페셜한 쉐입의 팬을 계속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좀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팬도 저희가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어느 회사든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쿨러 하나를 개발하는데 통상 한 3개월 정도 개발 잘만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개발을 4팀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기별로 쿨러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고 저희 제로성 같은 경우는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한 6개월 텀이 빠르면 아마 한 4개월 좀 늦어지면 6개월에 아마 한 개씩 신제품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통상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어떤 컨셉을 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검증을 하고 그리고 제품 검증을 하고 양산을 하고 크게는 이렇게 4가지 그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CPU들 이번에 i7이 나오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됐고 VJ 같은 경우도 6770이 나오면서 어떤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먼저 선행 공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저희가 수치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 해석은 군대에서 학부 때 가르칠지는 모르겠는데 뭐 플론트라든지 아이스팩이라고 하는 그 유동해석, 열해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가의 툴인데 학교에서 쓰실 기회가 되시면 꼭 써보십시오. 뭐 NCS라든지 구조 해석하는 것도 꼭 써보시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퍼포먼스 디자인을 해가지고 수치 해석을 해보고 샘플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패스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모갑 샘플을 만들고 디자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오전에 김창선 주임이 뭐 디자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냥 솔직히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키는 대로 하고 그 친구만의 색깔이 있어서 코하고12 뭐 샌디 같은 어떤 핀 쉐입은 김창선 주임이 많이 손을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친구만의 색깔이 있어서 그 색깔의 디자인 퍼포먼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의 디자인을 해서 실질적인 워킹목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제품 스펙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컨펌을 하고 그리고 금형을 만들고 금형에 의한 초품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걸 저희 이제 디스트리뷰터들한테 나눠줍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PS코에 먼저 디자인 검증을 받아오고 퍼포먼스 검증을 받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지사에 납품을 하고 유럽 쪽은 피시플레이라든지 이런 데다 납품을 하고 해서 쭉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